지금 대한민국의 현 시국이 4년 전 미국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분명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실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탄핵 정국 그리고 부정선거의 의혹이 일정 부분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선관위 서버. 요즘에 이 연관 검색어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선관위 하면은 서버 얘기가 꼭 나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 정보사령관 대령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모습, 이것이 여러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이때 촬영을 해간 그 뒤로 과연 어떠한 그 진척사항이 있느냐라는 것이 저도 궁금했고 아마 여러분들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뭐 속 시원하게 지금 현재 더더군다나 탄핵이 의결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곳은 또 그런 기관은 뭐 딱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엄중한 시간에 뭐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까? 많은 지금 그 서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많은 궁금증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그 기사 내용을 여러분께 정하겠습니다. 이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또 지금 상황을 가장 이렇게 심층 취재를 하는 곳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이 선거 부정선거에 관해서도 상당히 일찍부터 이렇게 천착을 해서 각종 뉴스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매체입니다.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그런 곳, 제가 한두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단독으로 이렇게 띄운 기사가 있습니다. 단독. 선관위 서버 확보를 했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석에 차질이 없다. 즉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번 그 비상계엄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부정선거 가능성, 부정선거 의혹을 한번 우리가 파헤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로 선관위에 국회 투입 병력보다 더 많은 300여 명을 투입했다는 거 이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연 그 뒤에 서버를 분명히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지? 아니면 저 외부에 서버가 큰 대형 서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소형의 서버 그러니까 요만큼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근데 이 대형 서버는 그야말로 데이터베이스를 집적화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데 그것을 저렇게 외향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게 무슨 실효성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IT 전문가들을 통해서 취재를 해보면은 이게 다 카피, 즉 복사하는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선관위의 서버를 그 무거운 서버를 뭐 병력을 동원해서 완전히 이 확보를 한다는 의미가 실물 자체를 들고 나올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중요한 사안인데 컨텐츠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바로 뭐 칩이라든가 이런 걸 꼽아서도 가능하고 우리가 뭐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사하는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합헌적인 12.3 비상계엄 당시 이제 합헌인지 아닌지는 헌재 그 판결로 공이 넘어갔죠.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이것이 이 기사의 첫 번째 리드입니다. 이 언론사 제가 30여 년 동안 뭐 동아일보에 주로 있었습니다만은 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 신문사가 여기도
스카이데일리라는 것이 종이신문도 발간이 되는 중견 그 언론사입니다. 이렇게 큰 예민한 사안을 기사를 쓸 때는 그냥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복수의 소식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크로스 체크가 어느 정도 됐다. 어느 한 사람의 달콤한 말만 듣고 쓰지는 않았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이은 직무 정지에 따라 포렌식, 뭐 정밀 분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렌식이 예상대로 끝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결교에 대한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제 이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진짜 선거 부정에 대한 그런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 지난 총선 또는 4년 전의 총선에서 특정 수십 군데를 찍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조작을 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일치된 견해가 안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선관위 전산실 서버 사안에 정통한 이 정부 소식통은 서버는 이미 확보를 했으며 분석 작업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버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두 자릿수 이상 소식통과 다각적인 접촉을 해오던 중 3명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이 이 기사의 강조점이다. 이들은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개통 관계자다 하는 얘기도 파악이 되고요. 이 중 한 소식통은 이제 그 화면은 내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시는 걸 들으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중 한 소식통은 만약 계엄사가 서버를 확보했다고 보도하면 오보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취재기자가 묻자 오보는 절대 아니다. 서버 확보는 사실이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다. 다만 서버의 획득 방식과 형태에 대해서는 모두 말을 아꼈다. 아직 공개할 바가 아닙니다. 정도로 얘기를 했겠시죠. 제 취재 경험을 보면은 말을 아꼈다는 얘기는 그 뒤에 말을 할 시점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특정 신문의 특정 기자에게 얘기를 툭 던지지는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극도의 보안 속에 모처에서 포렌식을 진행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식통은 포렌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묻자 거기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직답을 꺼렸다. 이 시내 모처에서 포렌식을 진행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철저하게 극도의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 포렌식을 하다가 또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들이닥치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다 된 밥에 뭐 뿌리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포렌식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결과의 공개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소식통의 전망이 각각 엇갈렸다라는 점도 이 기사의 특이점입니다.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리에서 피청구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부정선거, 헌정질서 침탈, 비상계엄에 밀접한 연관성을 직접 변론하면서 증거 일체를 공개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참여를 하겠다. 이제 내가 스스로 나서서 투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부정선거와 헌정질서 침탈, 비상계엄의 연관성을 직접 변론한 과정에서 이 증거를 내놓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제기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부정선거와 관련된 군사기밀까지 합법적으로 공개할 기회가 보장된다. 이거는 뭐 어느 형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죠. 합법적으로 공개할 기회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또 설명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 군사기밀보호법에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를 맡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모종의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도 상정해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능성은 작다.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뭐 적극적인 그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에 지금 민주당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부정선거에 관련해서도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은 지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찌감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야당 항의에 사과하는 등 심적으로 위축이 돼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또 이 강요들이 부정선거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안 보인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로 설명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이전부터 다량의 증거를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2년 반 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관련 문건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후보 시절부터 부정선거 관련해서 경각심이 꽤 높았다. 그리고 4년 전에 실시된 4.15 총선에서 상당한 그런 이 모집단의 손이 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그런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시절에도 관련된 만약에 대선에서도 또 다른 그런 그 공작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참모들에게 그 문건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는 거, 그리고 그 문건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 바로 직전에 원장을 했던 김규현이라고 있습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이 김규현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저분이 바로 직전에 국정원장입니다. 작년 보고는 확실하지만 현재 보수 우파들 사이에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국정원 비공개 자료와 서버에 관한 소식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국정원 차원에서 대통령께 보고는 드렸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상계엄의 한 요인으로서 이 부정선거가 명시가 됨에 따라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메인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국정원 비공개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구체적인 어떤 실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수는 아직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우려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 시국이 4년 전 미국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2020년 즉 4년 전,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 도널드 트럼프를 근소한 차로 이겼을 때 그 얘기입니다. 2020년 11월 3일 대선에서 현직 국가수반인 도널드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낙선했다는 논란으로 극심한 홍역을 치렀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4년 전에 자기가 낙선한 그 선거에 대해서 분명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실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트럼프 얘기는. 그리고 이번에도 당선이 된 이후에 비록 4년 전의 일이지만 그것이 한 점 의혹을 남지 않도록 다시 정밀 수사를 지시를 하겠다. 그리고 나도 더 관심을 많이 가져겠다. 이번 선거에는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질 않죠. 자신이 낙선한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의 어떤 그 부정선거,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주요 매체를 통해서 생생한 화면과 함께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해서 부정선거 가담자들을 체포할 것이다 라는 것이 미국의
또 이 가짜 뉴스 비슷하게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이것은 뭐 트럼프라든가 미국 지금 현재 우리 얘기하면 인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설이 가담한 자들에 대한 소탕령 이것이 곧 내려질 것이다라는 것이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 부정에 대한 그 의혹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또 한미 공조 이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볼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급기야 델타포스가 독일의 미국 CIA 지부를 덮쳐 증거를 확보했다는 음모론자들의 주장이 득세하면서 우파 시민들까지 극우론자로 몰린 상태다. 그러다가 1월 6일 의사당 난입사태,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의사당 난입사태에 도매금으로 휘말리면서 4년간 그는 극우주의자라는 오명을 또 하나 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4년 동안 그렇게 부정선거를 주장한 트럼프, 당신이 극우주의자다라는 그런 오명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으로 또다시 오뚜기 인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우리에게 이 전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아주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내하는 시간임을 한국 보수층이 인식하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글쎄요,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헌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 심리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또 한 가지 형사상 내란죄라든가 직무 유기라고 하는 형사상의 또 재판은 별도로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헌재법에 따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형사 같은 동일 사안으로 이 헌재와 그리고 이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을 하면은 탄핵 절차를 일시 중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헌재에서 받아들여질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6명 지금 이제 2명 서명이죠. 민주당 2명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한 명이 추천이 돼서 저 밑에 있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이 이미 이제 추천을 해서 23일, 24일 청문회를 거쳐서 아마 헌재 재판관 지금 상황에서는 저 세 사람이 청문회 거치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임명이 되면 이제 9사람으로 돼 있는 것이죠. 이 9사람으로 채워지면 이른바 부정선거 관련된 비상계엄의 동기 이런 것들이 다뤄질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이 내란죄라든가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 하나의 동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꼭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왜 무슨 소송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인가요? 라고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선거 부정을 따로 떼서 어떤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그런 심판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내란죄라든가 아니면은 이 타당성, 위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냐 위법이냐 하는 것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중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자 봐라 내가 증거로 이런 것을 제시를 하겠다. 그 전에 증거 채택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한번 보시라라고 해서 지금 포렌식 중인 그 중앙 메인 서버에 이것을 공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 방안이 제일 커 보인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화면이 바로 정보사령관 모 대령이 촬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저쪽 촬영을 하는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이 그 군인도 정보사 소속인 것만은 지금 파악이 됐는데 뭐 직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촬영하는 분만 그 대략적인 그런 그 정보가 들려왔는데요. 글쎄요, 혹자는 저렇게, 아니, 서버인 거는 알겠는데, 저렇게 밖에서 사진만 찍으면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예, 이거는 이제 이 IT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렇게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다운을 받는, 그러니까 복사를 하는 그런 기술이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정확히 3시간 20분 동안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그게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저도 저 방면에 오랫동안 조회가 있는 또 종사했던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게 지금 한 6, 7시간 저렇게 큰 대형 용량의 서버를 잘 복사를 하고 그대로 이것을 유용하게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을 것 같다. 워낙 그 대형 용량이고 그대로 전국에 있는 거의 2천만 명에 해당되는 그 유권자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려고 하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한 50 내지 60군데의 그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면 글쎄 3시간으로는 조금 모자랐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취재를 한 적 여러분께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너무 국회에서 이게 의결이 되는 바람에 바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가 있던 모든 병력들은 동작을 중지를 하고 바로 선관위 탑승 차량에 탑승을 하기 바랍니다. 라고 또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는군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 3시간 20분 동안에 충분하게 어떤 그 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거 채집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글쎄요, 이 복수에 여기에 나와 있는 복수의 정보 쪽에 있는 분들 얘기는 지금 진행은 되고 있다. 어디서 장소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착착 진행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장소에서 이것을 공개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상황이 파악이 더 해야 된다.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 공개를 하는 방법이 과연 뭔지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의 심리 도중에 이런 증거를 공개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를 보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중앙선관위 서버가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년 전에 21대 총선과 그리고 올해 4월 10일 총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이 4년 전에는 투표 용지를 손을 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일장기 투표지, 또 배춧잎 투표지, 투표용지가 또 포레스름한 배춧잎 투표지, 그리고 빳빳한 종이, 형상 기억 이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낸 특수용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웃음거리가 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미 투표 용지에 대해서 손을 댔다면은 글쎄요, 이제 시간이 4년이 지난 22년에 올해는 그런 용지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선관위의 IT 또 정보망 이런 것을 통해서 전산 조작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 가지고 뭐 인트라넷 뭐 이런 어려운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전산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의혹입니다. 물론 당연히 아직까지는 이게 선거에 부정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의혹이 정말 속 시원하게 풀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메인 서버의 분석으로 그런 것들이 이게 언제까지가 우리 선거 부정에 대해서 논을 해야 될지 참 국력 소모죠. 그리고
명쾌하게 이게 정리가 돼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자꾸 이 선거에 대해서 뒤를 돌아봐야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딱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선거 부정 얘기, 그 의혹을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만 해도 지금 선거 부정선거다라고 제가 언론인의 양심을 걸고 부정선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단지 이 많은 의혹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수십 건의 의혹, 이것을 다 우리가 명쾌하게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글쎄요. 저는 그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그리고 실제로 이 권한이 있는 기관이 자신 있다면 좋다. 아주 이번에 이 OX를 확실하게 우리가 결론 짓고 갑시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공개를 한 거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을 하고 더 이상 선거 부정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엄청난 국가 기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알면 큰일 날 그런 그 기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선거에 부정적인 그런 그 부정 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런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모든 선거, 모든 지역구에서 다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이 수십 군데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중심에 서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속 시원하게 규명을 해야 우리가 이 걸림돌을 제거를 하고 허들을 제거를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 얘기를 하면서도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런 중앙선관위라든가 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나서서 그것도 아주 일부 언론이죠. 또 저 같은 이 언론인 출신이 나서서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의혹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드립니다. 글쎄요. 저도 지난 4년 전에 부정선거 그때 한참 이 기운이 여기저기서 나올 때 그때는 제가 적극 호응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명쾌한 어떤 증거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다시 4년 뒤에 총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여론조사도 지금 조작을 하는 판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의 무용론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여론조사까지 조사를 하는 그런 조작을 할 수가 있는 마당에서 전국적인 선거 그리고 이 전산 이 컴퓨터 조작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부정선거 논란, 부정선거 의혹, 이것은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가는데 큰 허들을 제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신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은 스카이 데일리가 보도를 한 내용 중심으로 메인 서버가 지금 모초에서 가동이 되고 있다. 정밀 분석 실행 중이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마당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일 겁니다. 야, 그거 그때 이 사진 다 찍어갔다는데 어떻게 됐지? 그냥 끝나는 건가? 그리고 정보사령관, 정보 그 대령, 이 사람은 지금 뭐 어디에 있는 거야? 구속이 됐나?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실 사안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